이제 어떡해. 오세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세훈은 예전에 나꼼수 멤버들한테 좀 당하지 않았나? 크게 당했지. 크게 되게 당했지. 당했지. 그때 걸어야 돼, 직을 걸어야 돼, 막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야 네가 이번에 직을 걸고 나가면 이기면 영웅이고 저도 대선 후보야 막 그렇게 그렇지. 해갖고 낚였잖아. 이번에도 또 낚인 거야 오세훈은. 대박. 딱 오세훈 딱 그 선출 후보 되자마자 이제 바로 태극기 부대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세훈과 태극기 부대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와. 이게 후보 경쟁할 때는 이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일도 예. 안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 왜냐면 태극기 부대는 사실 지금은 계륵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독이에요, 독.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태극기 부대를 보듬는 순간 끝나. 뭐 박근혜 탄핵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부정선거까지 나오는 거지. 부정선거 논란부터 시작 이 모든 거를 떠안아야 되는데 이걸 안아버리면 쉽게 말해서 그 당이 그냥 한마디로 초토화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 실컷 후보 선전 때는 안 나오다가 지금 와서 터지는데 이거 보니까 난 정광훈 앞에 빤스 내린 줄 알았어. 아, 열변을 토하는데 지금의 그 어떤 얌전한 서울시장 후보의 무슨 뭐 행정가 이런 게 아니야. 맞아요. 광신도더만 광신도. 네, 진짜 희한합니다. 근데 그때는 얘가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아무도 안 찾아주거든. 존재감이 너무 그렇죠. 없을 때였으니까. 존재감 없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는 사람들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못 있는 거지. 정광훈 밑에 가서 그런 짓거리들을 했었다는 거지. 지금 와갖고 좀 어떻게 할 거예요 태극기 부대는? 이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참 1년 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 그다음에 중증 치매 환자 끌어내리자 이렇게 뭐 막말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둥.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연설 장면 보세요. 입에서 막 용갈인 줄 알았어. 피가 막 튀어나오는데. 불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기사 한번 볼게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중증 치매 환자, 독재자 문재인, 과거 연설에 저질 막말. 오 후보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결성식 및 13 범국민 투쟁대회 출정식에서 연사로 나와 이번에 조국이라는 자가 습관성 거짓말 증후군에 정말 중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우린 지금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까지 인연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버금가는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아이고, 비난했다. 참. 와, 하여튼 뭐, 사실 이때는 진짜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내일이 아. 없던 그런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정치 생명 끝났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 지금 이거 뒤에 사진이 너무 절묘한 게 오세훈은 자기 앞날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막 하고 있잖아. 정광훈이 잘하고 있대. 너 이제 큰일 났다. 제가 일단 정광훈이 긁어보면 봐봐 저기 그 황교안이가 대통령 됐으면 총리 됐을 사람이고 얘가 시장 되잖아요. 부시장 될 사람이에요 지금. 종교부 시장, 종교부 네, 시장. 이렇게 발을 많이 펼쳐놨군요. 난 처음에 이 사진 나왔을 때 강용석이가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하여튼 대박, 대박. 이런 일명 이제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이런 이건 집회는 사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대놓고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선긋기 잘 하죠. 네, 가서 뭐 사진 찍혔더라도 잠깐 인사했다. 그렇지. 뭐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이현주라든지 뭐 황교안 누구도 이쪽에 한때 잠깐 얹어긴 했습니다만 그들과 같이 하냐 못해요. 얘네들은 정치적 개념도 없고요. 박근혜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애들이고 돈 안 주면 또 나오지도 않아. 맞아요. 너는 하청받은 우익 단체에 동원돼가지고 거기 가갖고 공짜로 사장으로를 통했지만 그거 한 방으로 네가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나마 의식 있고 자각 있는 중도나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끝났지. 저 새끼 끝났네 소리를 이미 들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데 나가서 실제로 발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는데 그렇지. 근데 정치 하고 싶어. 아무도 안 불러줘. 그러면 세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너는 김문수랑 같은 레벨에 온 거야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그쪽 유명 인사들을 기사에서 찾아보면요. 이재호, 그렇지. 이재호 잊으면 안 되지. 오세훈, 그다음에 이문열, 박찬종, 김문수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래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 똑같은 사람들은 거. 안철수가 좀 앤틱한 거 좋아하거든. 지금 보니까. 앤틱을? 안철수면은 어떻게 수용해서 쓸 수 있어. 정대철과 김한길과 함께 어. 잘 뭉개가지고 그것도 약간 낯도만 힘든데. 나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갖고 힘든데. 발효시켜서 쓸 수 있는 제목들이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도 딱 그냥 들어도 수준이 낮은데 또 한번 기사 계속 볼게요. 아, 내가 진짜 이 더러운 막말을 입에 올려야 되는 게 전 너무 싫은데 네. 이어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오 후보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 사상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겠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한다며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라고 폄훼했다. 그는요,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헌정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적자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독재라는 말을 이쪽 애들은 단어 뜻을 모르나 봐. 모르니까 이렇게 쓰죠. 이걸 알면 쓰겠어요. 얘네들은 독재는 항상 그립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신들의 고향 같은 단어야. 뭐 난로가 태양 같은 느낌이겠지. 지금 댓글에 다 그렇게 쓰시네. 응, 반사. 근데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이걸 꼭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진 않습니다만 민주당을 까거나 현대 뭐 시정을 까거나 이런 걸로 해갖고 가면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까면요, 그거는 안 이거는 된다. 이 콘크리트에다 대가리 들이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우기든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우기든가 백신 정책이 잘못됐다고 우겨야 되는데 만일 이거에 대한 문제 내지는 그 외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걸려 있다라고 들고 나오는 순간 공감을 못 얻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솔직히 대통령은 쟤네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취임할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다 40%, 그렇죠. 맞아. 45, 7 이 사이에서 지금 4년 동안을 저 자리에 계신 분이란 말이야. 이 랜덤 철벽 없이. 지지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오면 서울시에 있는 시민 누구도 오세훈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이 볼 때 저 새끼 미쳤나 이렇게 소리가 들지. 아 진짜, 맞아 문재인 독재야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와, 시원하게 바람 잘했다. 누가 미친놈 아니고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대구시장을 가든가 뭐 그렇다고 치면 뭐 이따위 짓거리를 무리해서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듣고 계신 대구 시민들 기분 더럽습니다. 아, 자꾸 그런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화제가 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오마이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 문 대통령의 최악의 대통령, 독재자 아닌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국민을 절반으로 또 절반으로 나눠 본인들 정부를 지지하는 분만을 향한 각종 구애의 메시지를 펼쳤다라며 이를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게 오 후보는 그게 독재자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타깃을 바꿨다. 자, 오냐, 너 말 그게 정말 독재자 잘했다. 아니고요. 넌 밥으로 애들을 갈라치기 갈라치기 했잖아. 했지. 그럼 분열의 너도 정치. 독재자였어. 네. 아무튼 독재자 뜻을 모르는 오세훈.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독재자랑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진짜 독재였으면 일단 오세훈 네가 서울시장에 못 나왔고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빤스 목사와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아 네? 진짜 독재면은 태극기 부대라는 존재 자체가 있을 말이- 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네, 그게 독재예요. 그리고 진짜 독재면 언론에 대고 그렇게 못해요 말을. 자 그리고 그 태극기 부대 관련해서 기자가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자꾸 대답을 피한다라고 하면서 기사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관련된 물음에는 에둘러 넘어가자 현장의 기자가 재차 답을 부탁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 부패, 독재에 분노하는 분들이라면 동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을 것이라며 역시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태극기 집회 세력에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그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는 부담스러워하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 가서 구걸했는데 지금 이 세력을 받아들였다가는 지금 국짐 안에서도 거부를 당할 상황이잖아. 그렇지. 지금 국짐이 처음에 저거 안고 들어오자 그랬을 때, 저 세력들 앉자 그랬을 때 김종인 강연에 방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거의 다 그렇게 안 해요. 네가 그냥 간 거야. 네가 갔는데 거기서 인기 얻으려고 그거 얘기한 게 지금 정강훈 저 표정 어쩌고요. 그러니까 너무 흐뭇한 거지. 야, 내가 세상에 이거 오세훈이를 똘마니로 부리고 내가 시위를 다 하네. 뭐 이런 느낌이겠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렇게 인기 얻으려고 아무 말 했던 게 지금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도 단두대야. 결국 단두 다 털리겨서 아이고. 이거 나중에 뭐 토론회나 사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할까? 아이고. 이거 대답 못해요. 절대 얼렁뚱땅 못하죠. 넘어갈 수밖에 네. 없어. 왜냐면 태극기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은 이 저 새끼 저 나중에 대신할 놈이다. 말바꾸기 할 놈이라고 볼 어. 거고 그걸 갖고 물어놨더니 저 새끼는 시장이 아니라 저거 아주 쑥골 그렇지. 쑥골 저 정치 선동을 정광훈이랑 하려고 같이 그러고 할 있네. 놈이네라고 하면 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에서 표를 못 받아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갔던.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그리고 뭐 오세훈이 뭐 토론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한 토론이라 핵심적인 질문이나 이게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박영선하고 만일 토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붙어봐야 돼. 이런 거 뭐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만 두들겨 맞으면 사실 토론할 의지가 없어질 겁니다. 저는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게 도쿄 아파트밖에 없을 거지만 그렇지. 얘는 도대체 몇 가지야 격전이 근데 쌓여 있는 게. 도쿄 아파트를 얘기하면 MB가 털리고 MB가 털리면 또 박형준이 털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어차피 매장 전개 얘네들은 지금 이 상황이면 당선이 돼도요 결국 이 그렇지. 소송을 그러니까 법에 그 저촉돼 있는 사례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또- 당선 무효나 후보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인 거예요. 무효되면 안 되니까 좀 두고 가면서 29일 이후에 선거전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껍질을 조금씩 까먹게 네. 되다 보면 여러분 선거일까지 아직도 얼마가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2주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무슨 뭐 여론조사로 뭐 이제는 둘이 단독 투표 여론조사 해야 되잖아. 안 한다? 오. 안 하잖아 지금. 삼자 대결 그거 다 하다가 이제 안철수도 떨었어. 박영선도 단독 후보 됐어. 근데 왜 둘이 여론조사 안 해줘? 맨날 하다가 지금 와서 한번 까줘 봐봐 빨리. 네. 그리고- 민심은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전에도 여론조사 안 맞았습니다. 정세균 대표 예전에 오세훈한테 진다고 나왔어요 여론조사는. 근데 더블 스코어로 이겼어요 종로에서.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투표하면 이긴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